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정동현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무섭게 하락하는 SOXL과 엔비디아를 보며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실 텐데요. 이런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시장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움직임들, 예를 들어 채권 가격은 하락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하며 끝이 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좋았던 전기차 섹터의 분위기 속에 테슬라도 좋게 상승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갈수록 결국 하락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또 은행주, 에너지주, 유통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유통주가 오르는 걸 보면 아마존도 같이 올랐어야만 할 것 같은데 왜 아마존은 오히려 하락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애플은 유럽에서 반독점법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전체 매출의 10%가 날아가니 많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아마 오늘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프리장에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 본장에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둘 다 들어가는 게 좋을지 오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좀 빠르게 프리장 시작하고 8시까지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린 이제 주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체 섹터로 보자면 오히려 좋았어요. 중소형주들의 모임인 러셀 2000도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은행주, 에너지주, 유통주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덜 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 섹터에 특별한 악재가 전해진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늘 그렇듯 호재 뉴스가 꽤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많이 쉬지 않고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반도체주로 많은 수익을 거둔 기관들의 돈이 이제는 다른 섹터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부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하락장이 시작되려면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싹 다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 섹터에서만 딱 빠져나갔다는 건 그냥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단순히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닌 단순 수급적인 문제로 빠지는 거라면 반도체주가 다시 좀 저렴해졌다 싶은 순간에 매수세가 바로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 역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는 왜 그 중에서도 은행주, 에너지주, 유통주가 강세를 띌 수 있었냐? 간단합니다. 일단 다른 주식들에 비해 저렴했던 상황이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중요 지표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PMI가 있는데 이게 또 전형적인 골디락스를 띠면서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섹터들의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엔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억가당하면서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은 어제 약간 하락하며 마무리되려나 싶었는데요. 장이 거의 마무리돼갈 때쯤에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의 발언 후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되며 실업률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최근 인플레 관련 수치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의 균형을 위해선 높은 금리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채권의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은 최근 유럽에서 반독점법 소송으로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개의치 않고 상승했는데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일단 이제는 투자자들이 반독점법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리는 게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또 어제는 아이폰 조립 라인 근로자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요샌 기업들이 인력을 줄인다고 하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니까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애플에 좋게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통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아마존만 혼자 하락한 이유는요.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이 소피파이와 협력해서 타겟 플러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타겟의 온라인 판매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렇게 소피파이와 손을 잡게 되면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온라인 판매 점유율을 지켜야만 하는 아마존 입장에선 상당히 껄끄러운 뉴스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에 어제 아마존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이야기도 해보자면요. 일단 테슬라는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오늘도 쏘나? 진짜 쏘나? 하는 기대 심리를 좀 불러왔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올해 벌써 전체 직원의 14% 이상을 해고했으며 추후 20%까지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비용 절감 소식이었죠. 또 여기에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이 올해 생산량 증가로 벌써 8,000대를 인도했다는 소식과 이에 따라 마진 개선도 기대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상승
투자자분을 전부 토해내고 하락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일단 최근 유럽연합에서 뜨거운 이슈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 정책 관련해서 유럽의 가장 큰 경제대국인 독일이 좀 떨떠름해하는 입장을 보인 거예요. 독일의 경제부 장관이 중국 전기차 관세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 겁니다. 뭐 이건 독일도 최근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고 더 이상 예전에 그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독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핑계로 자기들 유리하게 중국과 딜을 치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독일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 쏟아지게 되면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테슬라 입장에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리비안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확대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테슬라 입장에선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그동안은 전기차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 미국에서 테슬라 하나였는데 저렇게 리비안도 전기차로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테슬라만의 그 독보적인 지위가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어제 테슬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SOXL과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으로 멘탈이 힘든 분들이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좌를 장기 투자용 계좌와 단타용 계좌로 나눠서 운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타용 계좌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익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익절 후에 SOXL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장기 투자 계좌에 물량이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포모가 심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물론 이 경우에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냥 아예 팔지 말걸, 그랬으면 수익이 더 컸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도대체 수익 실현은 언제 하란 얘기야 그럼? 그냥 완전 사이버머니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3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조정 세게 맞으면 그때 부분 익절이라도 좀 해둘걸, 그럼 지금 저렴한 가격에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애초에 성향상 장기 투자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면서 시장 흐름에 전혀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률은 이분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멘탈적으로 꽤 흔들리는 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장기 투자용 계좌와 단타용 계좌 각각 따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랑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이런 식으로 장투용 계좌, 단타용 계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기 폭락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단타용 계좌에 있는 SOXL 물량은 최고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은 고점에 수익률 50% 정도로 보고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지금 심리 상태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지금 당장 그만큼 재매수를 한다고 해도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큰 하락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3배 레버리지 투자는 적당히 부분 익절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장기 투자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8시, 본장 11시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